오늘은 미국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 혁명도 뭐 3대 시민혁명 중에 하나로 불리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혁명은 기본적으로 17세기에 영국과 그 유럽 대륙에서 사람들이 이 종교 박해, 사실 뭐 종교개혁 이후에도 종교 박해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나 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있죠.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제 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간 겁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대서양 연안가에 13개의 식민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식민도시가 늘어나게 되죠. 대부분 당시에 이때 지금 미국 땅,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은 에스파냐령하고 프랑스령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그건 사오고 뺐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인 거죠. 자, 이렇게 식민도시가 일단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식민도시는 영국 본토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로부터는 뭐 별로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광범위한 자치권을 누리면서 자치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냅뒀어요. 네,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종교적 이유로 떠난 사람들, 또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잘 가라,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냅뒀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다가 영국이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는데, 이게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의 전쟁에 주변국끼리 막 서로 가담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전쟁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영국 자체가 이 비용 부담의 문제를 겪게 되고, 이 비용 부담의 문제를 식민지에 세금을 뜯어내면서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자 영국에서 취한 방법. 자, 영국에서 취한 방법이 식민지에 통제를 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국의 입장을 보면 영국은 돈이 필요하니까 자, 식민지에 대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 더 세게 했다, 통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인지세예요. 인지세는 뭐냐면 도장이나 이런 거 찍어주고 돈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뭐 동사무소에서 등본 같은 거 띄면 수수료 받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인지 도장 찍는 행위를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많은 데서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싸예요. 차는 마시는 차예요. 예, 이 마시는 차에 세금을 많이 이제 매겨서 썼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전혀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우린 대표를 보내지도 않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을 내냐 이거죠.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도 없다. 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용어는 미국 혁명을 어떤 대표하는 용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쪽은 이제 영국 측의 얘기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쪽은 이제 식민지 도시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보스턴 항에 있었던 차가 잔뜩 실어져 있는 배에 침입해서 차를 갖다 버렸죠. 그 사건을 우리가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니까 아주 중요하죠.
자,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에 불복하고 저항하자 영국에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해 버렸어요. 당시에 보스턴 항이라고 한다면은 교역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그런 항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영국 배들이 군함들이 못 나가게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교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사람들이 이때 이른바 대륙회의라는 것을 열어요. 식민지에 있는 대륙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바탕 붙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양측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측의 대립이 전쟁으로 심화되었고요. 이 전쟁에서 미국이 결국에 이기는데요. 미국이 힘이 세서 이긴 건 아니고요. 원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던 유럽 애들이 영국 너네 한번 못 해봐라 그래가지고 미국을 막 도와줘 버려요. 그런 것에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대륙회의의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은 우린 독립할 거야 라고 하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교과서에 미국 독립선언문 있거든요. 꼭 보세요. 꼭 시험에 낼게 꼭 보세요. 자,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고요. 이 독립선언문이 발표한 이게 1776년인가 그럴 거예요. 자,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시험에 낼 거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인권이 있다. 인권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인권이다. 천부 인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을 강조했고요. 국민주권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천부인권과 국민주권을 정부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항해서 정부를 쫓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자, 이 세 가지가 꼭 낼 거니까 반드시 봐두세요. 자,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때 워싱턴이라고 하는 뛰어난 전술가와, 그 다음에 영국 잘 되는 꼴을 못 봤던 프랑스나 기타 등등 나라들의 도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이겨서 독립전쟁은 결국에는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자, 파리 조약을 맺습니다. 파리 조약을 맺어요. 자, 이 파리 조약이 1783년입니다. 이 1783년의 파리 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이제 승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독립국가가 정식적으로 국가체로서 이제 인정받았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자, 1783년 83년에서 조금만 더 지면 89년이죠. 1789년은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이 6년 전에 미국 독립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독립이 돼서 미국의 독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후에 이걸 하나 살펴보죠. 자, 기본적으로 13개의 식민지 도시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이들은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으니까 얘를 대통령으로 뽑고, 그 다음에 13개의 식민지가 각각 독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연방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연방정부를 수립해서 독립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미합중국, 정확히 말하면은 뭐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 도시의 연합국가 뭐 이런 거죠. 정확히 해석하면요. 자, 그렇고요. 이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연방주의다. 연방주의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라가 몇 개 있잖아요. 이 나라들의 자치권을 다 인정해줘요. 하나의 나라로 묶어져 있지만 얘네들은 각각 광범위한 자치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연방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에 입각한 국가다라고 볼 수 있고, 정치 체제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1783년이니까
6년대에 일어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 등등이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혁명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프랑스 혁명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